본격적으로 오늘 모신 이유와 관련된 질문 드리자면 조희대 사법부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사롭지가 않은데 최근 국회에出席했던 법원장이 소추 중지되어 있는 대통령 재판 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는. 황당하더라고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일단 저는 그 문답을 보면서 윤석열 비호하는 정당하고 조희대 대법원 소속의 고위법관하고 마치 짬짬이처럼 문답을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약속 대령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그런 정말 중대한 말을 툭 던졌는데 또 그런 중대한 질문에 대해서 은근히 동의하는 듯한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죠. 저는 우리 헌법 규정상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임기 중에 재개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왜 그럼 그 사람이 이론상 가능하다고 답을 했을까? 네. 사법개혁을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은근히 사법개혁 추진하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실력 행사를 암시했다고 봅니다. 그런 거죠. 경고죠. 네. 뭐 국회만 무기가 있는 줄 알아? 우리도 이거 있어라고 그렇게 일종 협박을 한 것처럼 저도 느꼈는데 그래서 이제 재판 중지법이라고 하고 또는 국정안전법이라고도 하고 아예 이 소추 중지 헌법에 있는 건데 이걸 구체적으로 재판도 포함된다. 네네. 이미 그런 법이 없더라도 그렇게 적용해 왔는데 네네. 이제 법원장이 갑자기 아니 이론적으로는 가능도 해라고 말을 했으니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아예 법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건 부분적 해결이고 공소 기각이나 취소가 맞다고 하셨던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단계 말씀드려보자면 재판중지법은 그 법이 없더라도 당연히 중지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 84조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외환 말고는 소추를 불허하거든요. 그럼 소추를 불허하지 않습니까? 그럼 소추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246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란 뭐냐?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을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공소수행도 정지돼야 되는 겁니다. 즉 검사가 공소수행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재판인데. 그렇죠. 공소수행을 안 하면 재판이 중지되는 거죠. 네. 이건 우리나라 대부분의 헌법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법원에서 이런 답변을 하니까 걱정이 돼서 재판 중지법을 만들자고 논란이 있는데 저는 재판 중지를 할 사안이 아니라 그 이전에 검사의 공소를 취소해야 될 사건입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검찰권 오남용 사건이고 그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허위 조작 등이 다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판을 중지할 게 아니라 검찰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소를 취하해야 됩니다. 기소했던 자체가 잘못이니까. 그렇죠. 기소 자체가 잘못인 거죠. 그래서 그게 저희 주장이고 물론 공소 취소는 법상 1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합니다. 2심인 경우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심 진행 중인 경우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대행이 움직이고 이제 대행이 총장을 대행하고 있는데 저는 향후에 검찰총장이 새로 오겠죠. 그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재명 그 대표 등 여러 당시에 이제 민주당 또는 그 뭐 문재인 대통령 인사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 검찰이 오남용했던 것에 대해서 공소 취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일괄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정치적으로 만들어낸 사건들 그렇죠. 많죠. 네. 네. 검찰 스스로 푸는 게 먼저다.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해야죠. 자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사퇴하라고 요구하셨고 만약에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여쭤보자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세 가지인데요. 워낙 뭐 잘 알려졌습니다만은 조희대 대법원은 그 내란의 밤에 긴급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게 되면 계엄 사령관의 지시를 순순히 따르겠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조선일보 보도가 네. 나중에야 이제 주목받는데 되돌아보니까 그 조선일보 보도 좀 띄워주세요. 00시 46분인가 5분인가 바로 특집 그 단독을 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법원의 입장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선일보 단독으로 12시 20 몇 분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 계엄 선포 직후에 바로 나왔는데 네. 그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이 뭐라고 그랬나 하면 회의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시점에 중요한 회의를 하고 회의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법원 행정처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그날 그 회의에 누가 참석했느냐 그리고 각 참석자는 무슨 발언을 했느냐를 밝혀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회의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럼 그 밤에 왜 모였는지 그리고 조선일보도 단독 보도는 어떻게 나왔는지 00시 46분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그것도 이제 그 모자라서 내용도 보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계엄군이 하란 대로 한다예요. 요지가. 그러니까요. 그 문구도 좀 찾아주세요. 예. 그 내란에 대해서 비판하기는커녕 뭐 관할권이 뭐 계엄 사령관에 있으니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서로 맞아요. 발언을 맞아요.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나중에 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내란 주임무 종사가 되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거를 가리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시작됐고 두 번째는 그 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선이 쭉 진행됐지 않습니까? 네. 진행되니까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잖아요. 그랬죠. 국민 참정권 침해고 국민 주권 침해입니다. 네. 이 두 가지만으로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바로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퇴를 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데 변명이 다 맞질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사퇴를 해야 되는데 사퇴하지 않고 지금 이제 그 국회에 나와서 사법부 독립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 말 듣고 쓴웃음이 났는데 사법부 독립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재판해도 된다는 얘기를 그걸 보장해 주는 헌법적 원칙이 아니고 두 번째는 사법부 독립이 존중되려면 사법부가 신뢰를 획득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시 내란의 밤에 나와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자기들은 대법원에 모여가지고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순순히 따르겠다 이런 논의를 했다 자격이 없죠. 두 번째 가장 자제해야 될 그런 시점에 대선에 개입을 했어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되는데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려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죠. 그런데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저희가 지금 탄핵안을 준비했고 물론 저희만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탄핵안은 준비해서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수사가 들어가거나 조사가 들어가서 특히 내란의 밤에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그 공직선거 대선 그 자격을 박탈하려는 거 왜 그랬는지가 밝혀지면 바로 탄핵으로 들어가야죠. 본인이 밝히진 않을 것 같고 그죠? 밝힐 네. 리가 없죠. 저기 보시면은 계엄사령관에 띄워주세요. 지시에 따라서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다. 계엄사령관이 하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로 달려갔던 국민들은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요. 지금 내란 윤석열의 동조하는 내란 동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를 종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기록이 남아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탄핵해야 한다고 자진 사퇴가 제일 좋지만 자진 사퇴하지 않을 거라면 네네.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 지기현 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기현 판사도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첫 번째 지기현 판사는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모든 국민이 윤석열과 싸우고 그 이제 헌정을 회복을 위해서 싸우고 또 노심초사할 때 희한한 그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풀어줬잖아요. 예. 모든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그걸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지금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다 보고 있습니다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내란 재판이 얼마나 심각한 재판입니까? 근데 이 지기현 재판장이 진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경망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저도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이고 진지한 사안인데 이게 무슨 뭐 오락입니까? 정말 경망한 표정과 발언과 언동을 합니다. 김용현 측 변호인들의 주장에 그 레크레이션 강사라는 표현도 쓰던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로 네, 네, 네. 막 웃으면서 이 달래고 또는 재판장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요. 저
저도 재판 받아봤지만은 재판장이 저러는 건 처음 봤어요. 저도 재판 받아봤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장면인데. 이런 모든 사람이 재판장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데 저 김영현 측 변호인이 뭐 고함을 지르고 해도 그걸 엄히 꾸짖지를 않아요. 꾸짖지 않고 참으라고 하고 비위를 맞춰주고 웃고 미안합니다 그러고 미안합니다 그러고 그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란 재판이 아니라 그냥 일반 재판에서도 검사와 변호사는 판사의 눈치를 보고 미안하죠. 예. 그리고 판사는 양쪽이 소리를 지르면 바로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쫓아내요. 혼을 내죠. 와,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재판. 법률 용어로 소송지휘라고 하는데요. 재판장의 권리자 의무가 소송지휘인데 저런 소송지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싶고 진짜 말도 안 된다고. 그리고 모든 국민이 바라보는 저런 재판에서 정말 경망한 태도를 보인다. 이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런 그런 모습 자체가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술자리 때문에 조사를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징계를 안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인된 바와 같이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휴대전화를 여러 번 바꿨잖아요. 예. 그 시점에. 그 역시 신뢰를 줄 수 없죠.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이 이 사람이 진행하는 재판과 향후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기 힘들다. 그러면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꾸지 않고 절대 안 바꾸고 있어요. 안 바꾸는 거죠. 저는 저의 추측입니다만은 과거 맨 출발이 이제 그 희한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시켰을 때 지기현 부장판사 혼자 생각이었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 정도의 배짱과 소신을 가지고 했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결정을 혼자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때 누구와 소통했을까를 따져봐야죠. 그러니까요. 그 결정이 혼자 하기 힘든 결정이었고, 근데 그 결정은 만약에 누군가 같이 했다면 자기 상관이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지기현을 계속 저 자리에 두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지금 이제 법원의 최고위층이겠죠. 대법원장을 그렇게 포함한 의심됩니다. 최고위층에서과 소통하지 않았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기현 판사의 판결이 우려스러운 거죠. 어떻게 판결할까. 그러니까요.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 지기현 판사를 교체를 안 하고 지금 이대로 쭉 간다면 그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 안 하면 탄핵해야 한다고 하듯이 지기현 판사에게도 탄핵이나 지금 이제 뭐 아직까지 저희가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탄핵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저는 빨리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그 재판부 교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좀 교체를 해서 다른 여러 가지 내란 관련 재판부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엄정한 소송 지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로 병합하든지 하면 되죠. 지기현을 빼고 다른 재판부로 병합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안 하고 있다는 게 이상한 거죠. 자,